카자흐스탄이 한국만 믿은 이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국이 20조 원짜리 거대한 투자를 들고 찾아왔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을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뒤에는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카자흐스탄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국제통상기구에서 경제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생각으로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상사가 부르더군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 씨, 카자흐스탄으로 급히 가셔야겠어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카자흐스탄이라니 갑작스럽게 왜 그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상사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경제특구를 99년간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석유 파이프라인부터 통신 인프라까지, 심지어는 항공 관제권까지 모든 것을 중국이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99년이면 사실상 영구 임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더 심각한 건 72시간 내에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외교부 차관이 직접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서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20조 원짜리 투자는 달콤한 유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과연 제가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건조한 공기와 함께 뭔가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현지 담당자인 박성호 영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박 영사가 저를 알마티 외곽의 고려인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넓은 평원과 멀리 보이는 산맥,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작은 집들. 여기 꼭 뵈어야 할 분이 계세요. 이분을 만나보시면 왜 저희가 수진 씨를 모셔온 건지 아실 거예요. 마을 회관에 들어서니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등이 굽으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죠. 김영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김영남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70년을 기다린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말이야, 우리 고려인들이 감자와 밀가루를 모아서 한국에 보냈어요. 당시 우리도 소련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지. 사진첩을 넘기시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마대자루에 감자를 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그때 우리가 모은 감자들이에요. 한 가정당 감자 한 포대씩 내놨어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었는데도 말이야.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가씨. 그때 우리가 보낸 구호물자로 살아난 한국 군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성함이 한치수라는 분 아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한치수는 바로 제 할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는데
어디선가 온 감자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김영남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보낸 감자로 살아난 분의 손녀가 이제 여기까지 와준 거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지, 이게 인연이지 뭐야.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70년 전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오전 대통령궁에서 특별고문인 에르잔 누르갈리를 만났습니다. 33세의 젊은 엘리트였는데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한국 서울대에서 교환학생 생활도 했다고 하더군요. 수진 씨, 저희가 정말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아요. 에르잔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 침착하다던 그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걸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어젯밤에 몰래 입수한 건데요. 에르잔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내부 문건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국의 진짜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알마티 경제특구를 단순한 물류기지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단계로 경제 거점을 확보한 후 2단계에서는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통제하는 전략기지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여기 보세요. 5년 후에는 군사용 활주로 건설, 10년 후에는 해군기지 확장, 15년 후에는 미사일 방어시설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르잔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점령이에요. 조용한 침략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 조항들이었습니다. 만약 카자흐스탄이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99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중국 소유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채무 함정 외교네요.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구랑 똑같은 수법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거였어요.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해요. 카자흐스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르잔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요. 경제 제재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정부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장관님, 이건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에요. 중국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의 반응은 번개같이 빨랐어요. 72시간도 안 되어서 대통령의 친서가 외교 파우치로 도착했습니다. 친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카자흐스탄 국민 여러분께 70년 전 어려운 시절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선의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감자 한 알 한 알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5억 달러 무상 차관과 함께 알마티에서 부산까지의 해상 육상 복합 운송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조건이었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99년이 아니라 20년 계약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카자흐스탄이 원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친서를 읽을 때 표정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은 듯 눈살을 찌푸리다가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눈이 커지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게 진짜 친구구나. 이게 진정한 우정이야. 대통령이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항에서 첫 번째 유조선이 출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싣고 가는 배였죠. 그 배에는 우정호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뱃머리에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아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가혹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모든 중국 상품의 통관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서류 검토라는 명목이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경제 보복이었죠. 중국에 수출하던 카자흐스탄 원유도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며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게 보복이구나. 에르잔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신용등급도 하루 만에 2단계나 급락했어요. 이러다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경제가 하루아침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 최대 교역국이었거든요.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환율은 폭등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씩 카자흐스탄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권적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경제적 강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내용이었죠. 이어서 일본 외무성이 비슷한 성명을 냈고 유럽연합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심지어 평소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도까지 강압적 경제 외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WHO와 UN에서 나온 지지 성명이었어요. 강압적인 투자는 진정한 국제 협력이 아니며 모든 국가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알마티 항구에는 각국의 선박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 한국 해군 호위함, 인도 화물선, 일본 컨테이너선까지요. 마치 국제연합 함대가 모인 것 같았어요.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0년 전 고려인들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국제적 연대로 번져나간 거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알마티 시내 최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측 대표로는 저와 에르잔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차관과 대형 국영기업 임원 5명이 왔죠.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압도적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했을 텐데 이번에는 국제 여론이 완전히 카자흐스탄 편이었거든요. 협상은 치열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99년 임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5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중국 측 차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르잔이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그리고 운영권도 완전히 넘길 수는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최소 51%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주권 문제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내부 문건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군사적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그 순간 중국 측 대표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의 숨겨진 계획이 탄로 난 거였죠. 6시간에 걸친 팽팽한 협상 끝에 중국 측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워낙 나빴고 다른 나라들까지 개입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중국 측 차관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 1937년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르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년 만에 나온 사과였거든요. 최종적으로 알마티 원칙이라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45년 계약, 운영권 공동 보유, 군사 목적 절대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권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었죠. 협약 체결 한 달 후부터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알마티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와 규모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삼성전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물류 허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LG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해서 러시아와 유럽에 수출하는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죠. 현대자동차는 알마티에 완성차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대기업들의 진출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카자흐스탄에 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충청도의 한 농업회사는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평원에서 한국식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했어요. 부산의 한 화장품 회사는 K뷰티를 현지화해서 중앙아시아 전체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구의 한 젊은 사업가가 알마티에 정통 한식당을 차린 거였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현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면서요. 이게 진짜 상생이구나. 에르잔이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 것만 가져다 팔려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네요. 우리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알마티에서 부산까지의 직항 노선도 주 7회에서 21회로 확대됐어요. 이제는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한국 관광객들이 카자흐스탄을 찾아오는 일이 일상이 됐죠. 가장 뿌듯했던 건 고려인 마을에 한국어 학교가 생긴 것이었어요. 70년 만에 다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김영남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한국어 수업에 참석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으니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1년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주권 회복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날 알마티 항구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어요. 항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카자흐스탄을 지지해 준 모든 나라의 국기가 태양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김영남 할아버지도 기념식에 참석하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힘이 있으셨죠. 할아버지 옆에는 한국어 학교에서 만난 고려인 2세, 3세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말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70년 전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보여준 작은 선의가 오늘 이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김영남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가씨, 72년 전에 우리가 보낸 게 단순한 감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의 약속이었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끼리 나눈 마음의 약속이었어.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러 손녀가 왔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불꽃놀이였어요.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자 알마티 항구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금색 불꽃이 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이뤘어요. 그 불꽃 하나하나가 자유를, 우정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구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알마티 항구 전체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각국의 배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박해 있고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이 미래를 향한 희망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에르잔이 제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독립했구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독립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70년 전 고려인들이 보낸 작은 감자 한 자루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선의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이 결국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정으로 꽃피운 거죠. 지금도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함께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우정과 신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70년 전 고려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